차라리 내 집 샀어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들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공감이 되는 게 불안한 마음에 항상 뭐 조금이라도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장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차별화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 7, 8년 전부터 앞으로 시장은 점점 차별화로 갈 거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런 얘기를 가장 먼저 했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내년은 올해와 다른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어서 이 극차별화 시장이 될 텐데, 그 차별화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는 방법이 뭔가. 항상 아무리 안 좋은 시기에도요, IMF 같은 투자를 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실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금액에 항상 우리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막 무리한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금액을 잘 활용해서 이 넓혀가는 게 이 금액을 좀 키워가는 게 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명확하게 좀 한번 이번에는 12월 지금 이제 12월 달도 이제 중반으로 가니까요. 네. 이제 12월 달에 한번 좀 속 시원하게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좀 찝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극차별화된 시장을 금액별로 투자 전략과 또 투자처까지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꼭 화요일 날 시간 내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저는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한신청구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신 청구 아파트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8년 됐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혹시 몇 평형대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지금 34평입니다. 34평형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오늘 어디 밖에 좀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안 나갔습니다. 예, 날씨 추울 때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청구 아파트인데요.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신목동역 네, 저 역세권이죠. 네네. 예, 여기 청구 아파트 이게 사실은 이거 지금 몇 년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18년 됐습니다. 18년이요. 네, 이거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거주하시는데 궁금한 게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요, 예. 여기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공기가 좀 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음.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예.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이거 올해 가족이 18년이면 이게 강산이 지금 두 번이 지금 바뀔까 말까 해요. 네. 예, 상당히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요거를 매도하고 갈까 아니면은 네. 전세를 주고 갈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 아파트는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목동, 이 신목동역의 초역세권이라는 게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밑으로 가면은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있잖아요. 목동. 네네. 예, 지금 다 재건축 지구단위계로 묶어서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조금 제동이 걸렸죠. 네네. 자, 이 아파트의 호재는 사실은 이 재건축하고 무관하고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하고는 좀 무관한 아파트고 아직 연한도 좀 있지만
이 주변에 이 재건축 단지들이 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역세권이고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네. 예, 바로 여기 공원도 있겠다, 여기 안양천도 있겠다, 살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으로 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은 크게 없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요게 투자의 전적인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매도하는 게 맞고요. 매도하고 좀 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단지 내가 거주를 한다면은 그냥 거주하면서 주변이 전체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면은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주하면서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만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주도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쪽 오르면서 이쪽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딴 쪽으로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딴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호재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다가 받는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 집 한 채는요. 내 집 한 채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한 채는 어떤 사실은 투자 가치보다는 내가 살기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남는 금액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갈까. 이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는 내 돈을 조금씩 불려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갈까 그런 계획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이제 거주의 목적이고 투자는 이제 내가 살진 않더라도 내가 사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투자해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날 때를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이사를 갈 곳은 발품을 조금 더 팔아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목동에 보면 또 재건축을 기대할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지 궁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가요? 목동은 뭐 입지적으로는 괜찮죠.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들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약간 제동이 걸렸거든요. 네. 예, 그렇게 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올해도 많이 올랐고 네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조금 추이를 보다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조금 기다렸다가 타이밍 봐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어떤 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수원 건성구의 구운동 네. 사만 아파트 39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현재 거주는 하고 계시지 않고 혹시 뭐 전세를 네.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 39평형 보유 중이신데 향후 네. 전망이 궁금하다고 여쭤보고 계신데요. 소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사만 아파트인데요. 네. 요즘 지하철은 조금 멀어요. 그렇죠? 네. 예, 화서역하고. 제가 항상 강조 드렸던 게 뭔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할 때? 예? 역세권? 맞아. 역세권. 네. 잘 아시네. 역세권. 네. 지금 여기 화서역 위쪽에 여기가 뭐죠? 여기 위쪽에 지금 공사 진행하고 네, 있죠? 예, 스타필드. 예. 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 아파트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서 지금 역세권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화서역은 뭔 호재가 있을까요? 신분당선 호재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광교까지 지금 네. 끊어져 있는데 광교에서 저 호매실까지 가는 그렇죠? 네. 예, 화서역에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화서역하고는 네. 거리가 좀 있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걸어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예, 걸어 다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1km가 안 되니까. 네. 예, 여기가 한 800m 네. 여기에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간접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500m 이 직접적인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죠. 500m 직접. 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느낀 게 네. 항상 그 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역에서 직선거리로 승강장에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네.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 역이 뭐 생기든지 했을 때 가격의 변동이 크다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은 영향은 약간은 받지만 크게 그렇게 그 역이 뭐 생김으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권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아파트가 그리고 네. 또 재건축이나 이런 게 시간이 돼서 했을 때 네. 재건축에 사업성이 있느냐. 근데 요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아파트예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네. 이 화서역에 어떤 간접적인 그런 호재는 있고 주변에 뭐 공원도 있고 살기는 좋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중심권은 아니라서 이거 네. 좀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하고 있진 않아요. 투자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지? 10년 넘었죠? 아, 이렇게 오늘은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네? 네. 예, 지금 그 세상이 한 번 바뀌었어요. 10년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재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재테크는요. 이렇게 네. 갈아타기를 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있다가 오르면은 빨리 또 가서 거기서 네. 조금 더 오르고 해서 자꾸 네. 재산을 불려가는 건데 너무 네. 무심하게 10년 동안 놔두셨던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매도를 하셔서 네. 하여간 이 중심 권역 쪽으로 그러니까 이 역세권에 네. 붙어 있든지 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그게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요. 그런 게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를 매도해서 예. 그 역세권 근처에다가 음. 주공 있는 데다가 음.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전 찬성이죠. 찬성이에요? 아, 그럼요. 화서 주공. 예. 예, 왜냐하면 여기 이 신분당선은 사실 영향력이 네.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호재가 조금 약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소장님 이제 2018년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기존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 분들은 고민이 올해 안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을 보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나의 어떤 추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얘기를 하면 또 상당히 긴데 선진국들도 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고 그 대신 우리랑 틀린 것은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많은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그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혜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의 흐름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그렇게 내야 된다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 대신 시간이 갈수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은 당연히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상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좀 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은평구에 있는 상림 롯데캐슬 53평을 뭐 실거주 및 미래가치로 구입하고 싶은데 네네. 평수가 크다 보니까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네. 지금 은평구에 있는 상림 몇 단지신가요? 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단지는 잘 모르시고요. 롯데캐슬 아파트 53평형을 현재 구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8억 5천에서 9억이요. 8억 5천에서 9억이요? 네. 네, 평수가 큰데요. 큰 평수를 혹시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남편도 방을 따로 쓰고 저도 따로 쓰고 아. 딸도 따로 쓰고 네네. 아빠도 저희 친정 아빠도
따로 쓰고 싶어서. 아, 그래서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상림 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53평형인데요. 방을 좀 따로 쓰고 싶으셔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거주 목적이요? 예. 그럼 실거주 목적이면은 저는 뭐 네.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예.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집과 투자는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살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잖아요. 예. 좋은데 완벽하게 그것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집 한 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롯데캐슬이 지금 구파발역하고는 조금 멀죠. 그렇죠? 역세권은 아니에요. 예, 역세권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알다시피 은평 뉴타운은 예전에 우리나라 뉴타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예, 그런데 집값이 많이 안 오르고 있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또 새 집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은평 뉴타운도 집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오른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저는 여기에 그 몇 평대라 그랬죠? 53평이요. 3평. 53평. 예. 그래서 각자 방을 따로따로 쓰시겠다. 예. 예,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은평 뉴타운 근처가 뭐 폐기물 쓰레기장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예. 제가 산 것보다 막 더 떨어지거나 미래 가치가 많이 없을까 봐. 어디로 들어온다는데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예, 그거 확정된 게 없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막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아파트는 예. 이 구파발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예. 뭐 있죠?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네. 예.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신분당선 네, 여기 그 진관중학교 사거리 네. 예,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 밑쪽으로 이렇게 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가 바로 요 초역세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초역세권에 너무 좋잖아요. 신분당선 들어오고 거주하면서. 예,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라면은 여기는 괜찮아요. 앞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50평대와 40평대 가격 차이 크게 안 나죠. 이렇게 많이. 네, 그래서 그냥 53평을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가족이 식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내 집 한 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참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금 시청자님처럼 좀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좀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보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소형이 이제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네, 20평대 옛날에는 너무 작다 그랬는데 지금 20평대는 이 평면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너무 좋아. 20평대 커. 30평대 못 채는 게 커요. 그래서 이게 틀려졌어요. 많이 공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소형이 1인 가구 뭐 2인 가구 늘어나고 소형이 대세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단지 이제 100%는 없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예외가 있잖아요. 네. 예외 없는 규칙 없다고 그 예외 있잖아요. 그 예외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소형이 대세가 아니라 그런 데는 역시 중대형들이 꾸준하게 갈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형 대세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전화와 문자 두 곳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200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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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부쩍 또 추워졌어요. 네. 또 시청자분들도 따뜻한 집에서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계실 텐데 소장님은 연말에도 저희랑 함께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요즘 팬들이 네.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예. 저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러다 팬클럽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아,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와서 좋은 얘기만 해주고 네, 가는 것 같아요. 팬클럽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많이 갔다고 하시네요. 네, 문자 첫 번째 문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 한 채씩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안양시면은 서울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무슨 호재가 있어서 아마 한 채씩 구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가 여기네 명학역 있는데 네네. 예, 명학역 쪽인데요. 여기 여긴 것 같아요. 네. 반도 유보라.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기가 음, 예, 주상복합 아파트래 가지고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 이제 지금 분양권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하철은 바로 초역세권이잖아요. 여기 네. 지하철이 있으니까 예, 초역세권에서 좋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 주변에 네. 이쪽에 특별히 무슨 변할 요소가 없거든요. 네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제 뭐 이쪽에 그 일자리들은 줄줄이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역세권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0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는 가지고 있더라도요, 주상복합. 네. 오피스텔은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이게 그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오피스텔은 물론 이제 수요가 있으면 되는데 네. 수요가 있으면은 월세는 이제 뭐 꾸준히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런 그 특정 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들은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오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어떤 차익을 얻기가 어려운 단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면은 서울 권역으로 와서 그 직장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쪽의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야 월세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호재가 역세권이긴 하지만 주변에 호재가 생길 만한 것이 없어서요. 주상복합은 괜찮겠지만 오피스텔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증산 4구역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 증산 4구역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잠깐만요. 예. 증산 4구역이요. 지금 4구역이 안 나오는데요. 증산역 이쪽이 4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디냐면은 여기 증산역 있죠? 네네. 이 증산역에서 여기가 사실은 증산역에서 한 요렇게 여기가 4구역이거든요, 이쪽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본래 그 일몰 기간이라는 거 있거든요. 재개발 추진하면서 이게 바로 증산역도 가까이 있고 해서 좋은데 그 일몰에 걸려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동의를 한 75%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주변이 다 지금 그 재개발들이 추진이 되잖아요. 이 가재울 이쪽에 그 뭐 가재울 뉴타운이라든지 수색 증산 뉴타운 해가지고 이 다 지금 추진이 되거든요. 재개발들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해제시키겠다. 지금 그리고 이 주민들은 동의서 지금 75% 거뒀으니까 우리 진행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네. 조금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그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는 아직은 게 조금 좋습니다. 예. 기다렸다가 조금 얘기가 나올 때 타이밍 보시고 그때 매수를 하셔도 좀 늦지 네, 않을 내년 것 초면은 같습니다.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요? 예, 네, 한 알겠습니다. 1, 2월이면. 예. 네,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아, 영인시 기흥구 네. 구갈동에 네.
한상 아파트라고 매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성 아파트를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혹시 몇 평형대 매수를 하셨나요? 16평이요. 16평형이요? 네,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당시에 2억 2천 줬어요. 2억 2천이요? 그럼 좀 가격이 오르셨나요? 예,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얼마 정도 오르셨어요?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정훈 소장님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한 2년 정도 갖고 있어요. 2년. 네. 2년 지금 한 1억 올랐으면은 네. 1억이 올랐으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투자금 대비해서. 예.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재개발된다고 해서요. 재건축. 예. 재건축 이 아파트 소형 아파트죠. 예. 소형 예, 아파트. 소형이죠. 예. 맞나요? 소형 아파트? 예, 소형 아파트 맞아요. 예, 소형 아파트 맞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들은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재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소형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 아파트는 사업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외적으로. 예외적. 항상 예외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요거 재건축 봐도 괜찮거든요. 아. 예, 그리고 여기 기흥, 여기 뭐 분당선도 있고 여기 경전철도 있잖아요. 예. 예, 일단은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역세권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은 제 주관은 그래요. 제 주관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그 이익을 회수하자, 매도하자. 여기 이제 본래 제 주관인데 여기 이제 이쪽에 이런 호재, 이 재건축의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 경전철이 이제 또 그 연장 계획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재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럼 재건축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진행상을 조금 봐야 돼요. 아직 재건축 연한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왜냐하면 30년이 돼야지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30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30년 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 그래요? 예, 재건축 연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90년 초반에 아마 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90년이나 91년이나 뭐 요 정도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사실은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했을 때는 사업성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 상황을 조금 보시면서 용인 경전철 진행되는 상황도 좀 보고요. 보시면서 매도 타임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역세권이라서 입지 괜찮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성도 있고요. 또 경전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인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용인 하면은 또 뭐 수지도 있고 이런 좀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용인에 투자를 한다면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도 어디가 있을까요? 수지가 많이 올랐죠. 용인, 네네. 그리고 사실 용인의 중심 수지구예요. 네. 그래서 그쪽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항상 그거거든요. 투자했을 때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호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호재가 지금 가장 크게 있는 데가 구성역 쪽이거든요. 근데 구성역 쪽에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구성역이 GTX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하지만 구성역 쪽에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또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그 아파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구성역은 사실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비하면 아직은 상당히 조금 덜 올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용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성역 쪽에 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아, 예, 여기 인천 영종도 네. 하늘 신도시
네. 영종 힐스테이트 33평이거든요. 네네. 입주한 지 7년 됐고 거주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까 해서. 아, 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영종 힐스테이트 33평형 현재 7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데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네네네.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 강서권으로 이사 가려고. 아, 서울 강서권이요? 네. 네, 현재 뭐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냥 분양가에서 약간 마이너스. 약간 손해가 있으셔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쪽은 또 어디 보고 계세요? 하여간 뭐 강서권이면 그냥 간접. 강서권으로 뭉뚱그려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힐스테이트? 네,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중구거든요, 인천. 네, 예, 인천 중구 쪽이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예, 예, 한마디로 공급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 영종도 쪽이 특히 이 공급들이 많아서 이쪽에 가격들이 지금 예전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 뭐 리조트, 복합 리조트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올 계획도 있고 아실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호텔도 들어오고 뭐 워터파크도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과연 언제 됐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쪽으로 뭐 연육교가 놓이는 그런 계획도 있고 사실 계획들은 많아 여기가. 계획은 많은데. 예, 많은데 실행이 잘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느 순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바람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영종도 쪽이 지금 가격이 오르질 못하고 자꾸 좀 하향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교통도 저 영종역 저 위에 있잖아요. 교통도 멀고 해서 사실 이쪽에 뭐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계획은 있지만 또 여기를 뭐 거치는 계획은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도를 하시고 가는 게 맞아요. 청라 지역으로는 어떤? 청라는 옮기는 괜찮아요. 거? 예, 청라 영종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그쪽은 어쨌든 일자리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서 그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속 계획만 많고 뭐 실행되는 건 없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서권도 얘기를 하셨고 앞서 또 청라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송도나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가깝진 않지만 인천 내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특별계획 도시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송도가 가장 큰 형이고요. 그다음에 영종이 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어디죠? 청라, 영종. 청라, 송도, 네. 청라, 영종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기 때문에 좀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새롭게 일자리도 생기면서 신도시가 되니까 근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아직은 특히. 예, 아직은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모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먼저 저랑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저 성북구 장이동에요. 네. 대명 유첸 네. 32평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매도하고 네. 한 2억 정도 보태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요. 네. 맞는지 방향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성북구 그 장위동에 있는 대명 루첸 아파트 32평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오름세가 약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2억 정도 보태서 갈아타기를 할까 생각하고 계신데요. 소장님한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장님 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네. 예, 추운 날씨에. 자,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요거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샀는데요. 예. 한 2억 정도 될까? 이 정도요. 2억이요?
네. 그럼 엄청 오른 건데? 많이 올랐네요. 다른 곳은 그러니까 더 여기.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딴 데보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네. 오른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에 이제 여기가 장인 뉴타운들 다 네. 지금 장인 뉴타운 진행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은 한마디로 호재는 있긴 있어요. 여기 동문교차로 이쪽에 동북선 들어오는 호재 있거든요. 네. 이 경전철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하철 주변에 없는데 그러면 초역세권이 되고 해서 호재는 분명히 호재예요. 그리고 많이 오른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에 관한 개념 계속 이제 아까 처음 전화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에 2억을 보태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가 그냥 거주용으로 여기는 뭐 바로 여기 또 공원도 있잖아요. 북서울에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거주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고 네. 실제로 투자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실제로 2억이 아니, 2억 있는 정도. 거예요? 2억 정도? 2억 정도요. 그럼 예. 2억 정도를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근처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예. 거주하시고 2억 정도를. 아, 그러면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예. 어느 쪽으로 가볼까 해서요. 투자 가치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네. 예전에 정말 가격이 안 올라서 투자 가치가 없던 데들도 지금 한 네. 1억 5천 이상씩은 무조건 올랐어요. 아, 그래서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 있어요. 투자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런 데 하면 안 되고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곳, 그러니까 호재가 생길 만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주하고 예. 투자하려면 투자금이 2억 정도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서 투자가 예. 가능할런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가 그 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가격들이 많이 아파트들이 오르니까 아파트에 2억을 전세 끼고 투자할 것들이 지금 외곽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네. 제가 아까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할 때 이 재개발 지역에서 네. 해제 지역들이 있거든요. 해제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 다시 움직이거든요. 네. 예,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많아요. 그런 데들이. 네.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핵심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네. 쪽으로 일단은 좀 관점을 그쪽으로 돌려보시고요. 그런 네.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억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곳들은 재개발, 해제된 곳이라든지 발품을 조금 더 팔아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세미나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세미나는 제가 일주일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세미나로 해서 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어떤 좋은 투자처 그리고 네. 지금 이런 내년 시장을 올바르게 보는 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한정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